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둔 차주 혹시 보셨나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정말 보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민폐 주차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주차와 관련된 교통법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교통 법률 상담 단문 50원,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예,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인 주차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깐 환기 좀 시키고 갈게요. 네네. 이 주차 문제 들어가면 아마 화가 좀 뻗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 또 퀴즈도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선물 드리는 시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퀴즈 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네, 들었습니다. 들으셨나요? 네네. 네, 아카데미 주 조연상 후보, 감독상 후보들이 받는 네네. 비공식 선물 보따리의 이름은 이라는 퀴즈였고요. 네네. 1번이 스웨그백, 네. 2번이 주인백, 네네. 3번이 샤이니스백. 요게 이제 네, 문제였어요. 질문은 어려운데 답은 좀 쉽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런가요? 주셨고. 어떤 건지 딱 알 것 같으세요? 예, 또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한 몇 분 전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좀 힌트를 그래도 하나 좀 얹어 주신다면. 그래도 좀 친근감 가는 백.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받는 거니까 네. 한국말은 아닌 외국말 중에서 그래도 좀 친근감 있는 단어. 정도? 그러면 샤이니스백 아닌가요? 아닌가 보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정답이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 목소리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1072님. 제가 선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 먼저 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차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설명한 말씀드린 그 주차, 민폐 주차 혹시 보셨나요? 네. 사진? 네, 사진 많이 봤습니다. 이 사진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민폐 주차, 얌체 주차 뭐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네, 사실 아파트 도로,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당연히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는 곤란한 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고, 막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라는 네. 부분은 주차관리업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승용차로 방해한 것입니다. 네.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뭐 거기다가 써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형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주차장 통로를 막아버리거나 네네네. 뭐 주차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해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결국은 두 군데 걸쳐서 주차한 걸 넘어서 가지고 통로까지 막아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형법 185조를 보면 일반 교통방해죄를 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 육로를 송계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결국 이러한 통행로를 막아버린 것은 차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은 또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네.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 인천 송도 캠리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막아가지고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일반 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했고 예. 재판 단계에서 입주자 대표와 그리고 관리업체와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불원까지도 했는데도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자기가 주차를 못하니까 관리소장에게 한 대 주차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불만을 가지고 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그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처벌을 뭔가 아파트 단지 아니다 아니면은 여긴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딘가선가 들어서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좀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데 말고 왜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잘못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한 업무방해죄, 일반 교통방해죄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 편의법상에 따라 가지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또 소화전, 정상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뭐 옆에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소화전인데 그거를 막 주차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진짜 더 큰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주변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겠고 해외에서는 보니까 소화전 옆에 주차해 놓으면 불 났을 때 그냥 그 차 밀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도로교통법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소방 어떤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활용하는 데서 많이 소극적인데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법 주정차도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긴 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전기차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라던가 경차 우선, 뭐 여성 운전자 우선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아니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민폐 주차, 그러니까 얌체 주차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거나 뭐 여성 노약자 보호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경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나 다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됩니다. 2306님께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했다는 것은 그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 또 다만 이와 같은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소유 도로를 방해했다. 자기 땅이라고 방해했다가는 도리어 소유자가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소유관계를 불문합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뭐 주차 관련해서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이 화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주민들이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민폐 주차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사방에 다른 차량으로 에워싸버리거나 뭐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버리거나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도 됩니다. 문제가 되죠. 결국은
먼저 주차를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는 대응한 사람이 또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을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네.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법 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도리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뭐 마냥 차 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냥 기다려라라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1차적이고 이와 같은 불법 주행세가 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도 안 된다면 주차관리업체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그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다 예. 고소한다 하더라도 또 주차관리업체는 입주자의 눈치를 보니까 고소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 주차관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면 피해본 사람은 뭐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제3자도 고발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직접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들은 판례, 실제 처벌받았다는 판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니까 처벌 안 받는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뭐 입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중 주차에 대한 또 문제도 많습니다. 이중 주차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네, 이중 주차 이제 통상적으로 이미 주차된 차 그 앞에 주차하는 그렇죠. 경우를 말하는데 예. 경우 수를 나눠봐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이중 주차했다. 예. 이거는 민폐 주차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주차는 업무방해죄, 뭐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된데 통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하는 경우를 통상 이중 주차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중 주차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중 주차 안 하면 주차를 못 하니까 허용되고는 있어요. 또 아파트 관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 주차 시간 자체를 허용해 가지고 안내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중 주차가 법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 주차할 때는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 그리고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되고 또 주차할 때는 바퀴를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는 사람이 잘못 밀다가 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도 모르니까요. 또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으셔야 되고 기어는 중립을 해놔야지 이중 주차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정도는 철저히 본인이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뭐 바퀴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힘을 좀 더 더 줘서 뭐 이런 문제로 그 이중 주차한 차량을 움직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중 주차 해놓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또 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밀다가 본인이 그 차량 미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가지고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경우 수를 본다면 민 사람하고 그다음에 차를 세운 사람, 그다음에 그 주차 관리업체 이 세 사람이 사고에 대한 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 사고든 부상 사고든 뭐 파손 사고든 난다 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래도 민 사람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한 사람 주차를 한다면 차 바퀴를 똑바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경사로에는 절대 주차 안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중 주차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그다음으로 이중 주차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뭐 경사로나 이중 주차 사고가 빈번하다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안 했다면 그 주차 관리업체에게도 마지막으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민 사람이 가장 잘못했고 그다음으로 주차한 사람 그다음에 관리업체 이런 순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워낙 뭐 상황마다 또 달라지는 거라서 일단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1880님.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4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외부 차량이 매월 한 번씩은 빌라 거주민들 보행 입구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하 주차장이나 빌라 외부에 주차를 따로 하라고 해도 계속 고집 피우고 불법 주차하는데 이럴 때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이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마찬가지로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부 차량이 어떤 권한도 없이 지금 빌라의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 같은 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도 뭐 빌라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관여 못한다. 빌라 통로까지 우리가 관여 못한다.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만약에 뭐 매월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증거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모아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아놔야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사실 그 주차한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예. 주차하면 차가 못 빠지는 줄 몰랐다. 사람이 그렇죠. 못 빠지는 줄 몰랐다.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라도 남긴 상태에서 그래도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그냥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버리는데 예. 지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부과 못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따른 일반 교통방해죄로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고 전과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자로 문콕 사고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주차 공간이 좁은 곳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옆에 문을 열다가 차량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네. 문콕 사고의 경우에 처벌이 됩니까? 네, 문콕 사고. 이것이 보험 처리는 되는데 형사 처벌은 안 됩니다. 공교롭게. 보통 문콕 사고라는 것이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인데 네. 형법을 본다면 고의로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면 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은 과실 손괴죄가 없어 처벌이 안 되는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는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를 두고 있어요. 네.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운전자에 한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되고 또 이제 사고 내고 도망가면 대물뺑소니 대인뺑소니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네. 이 문콕 사고도 가버렸기 때문에 대물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또 사고 미주치자는 주정차된 차가 분명하고 손괴만 한 것이 분명하다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처벌을 못하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른다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하도록 마련은 돼 있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문콕 사고 민사사건이라고 경찰 신고해도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건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156조를 개정을 해가서 만들었는데 그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보니까 처벌할 수 없는데 지금 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은 보험 처리는 자동차의 사용, 그렇죠. 소유, 관리하는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마련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과 같은 요건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도로교통법 156조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콕이야 뭐 서로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은 좀 감정을 담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4593님께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으면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구역에 오토바이가 있다. 네. 오토바이가 있어도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데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도 좀 봐야겠는데 네네. 법적으로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4593님이 어디선가 이렇게 뭐 들으신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9827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네네. 아파트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전조등이 그 앞이 장애물에 대해서 빛을 비춰가지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확인도 시켜주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비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불을 안 킨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한 1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사고 경위에 따라서 뭐 기본 과실이 주어지겠지만 불 안 킨 거, 전조등을 안 킨 거 그 자체로도 한 10% 정도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3976님, 주택가에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해 두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결국은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앞마당에 다른 사람 차량이 주차했다. 통상적으로는 그 전화번호 보고 차 빼달라 그러면 빼줍니다. 네네. 그럼 문제 안 되는데 이제 안 뺐을 때가 문제인데 그와 같이 안 뺀다면 특정 어떤 집에 대해서 그 집이 빌라 같이 큰 집이 아니라 개인 단독 주택 같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통로를 막았다라고 한다면 일반 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앱에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네. 주차 공간이 적은 옛날 아파트라서 가로로 이면 주차가 일상인 곳입니다. 네네. 기존 주차면 차량은 나갈 때 이면 주차 차량을 밀어서 옮기고 나가곤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누군가가 이 밀려난 차량을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과태료가 왕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좀 억울하시기도 하겠네요.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떤 이중 주차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제 과태료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네. 내가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다라는 네. 거 밝혀가지고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 꼭 면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좀 어떻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또 주차 관련된 얘기 하다 보니까 약간 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열 식힐 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